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해요. 혹시 여러분, 무의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쩌면 조금은 두렵고 알 수 없는 그림자 같은 세계가 먼저 떠오를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단순히 꿈과 연관된 모호한 영역이라고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마테 블랑코는 무의식을 전혀 다르게 바라봤습니다. 그는 무의식이 혼돈이 아니라 또 다른 질서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의식이 비대칭적인 논리라면 무의식은 대칭적인 논리로 작동한다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차분히 풀어보려 합니다. 마치 저녁에 차 한 잔 두고 앉아 언니가 들려주는 이야기처럼요. 들으시는 동안 마음속에 장면들이 스쳐가도 좋고 그냥 제 목소리에 기대어 잠시 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이런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중간중간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작은 자기 돌봄의 방법도 함께 나누어 드릴 거예요. 어쩌면 듣는 동안 몸과 마음이 조금 가벼워질지도 모르죠. 이 긴 여정이 끝날 무렵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잔잔한 빛이 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논리적으로 살려고 애쓰죠. 이건 맞고 저건 틀려. 오늘은 어제와 다르고 내일은 또 다른 날이다. 이렇게 구분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무의식은 전혀 다르게 움직입니다. 정신분석학자 마테 블랑코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의식은 비논리적인 게 아니라 그저 다른 논리로 움직이는 것일 뿐이다. 생각해 보세요. 머리로는 오늘 꼭 운동 30분 해야지 다짐했는데 손은 어느새 케이크를 집어든 적 있지 않으세요? 오늘은 일찍 자야지 했으면서도 밤늦게까지 휴대폰 붙잡고 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건 단순히 의지가 약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무의식이 자기 방식대로 나를 이끌고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언제 머리와 마음이 따로 움직인다고 느껴보셨나요? 지금 떠오르는 순간이 있다면 한번 마음속으로 웃어보세요. 아, 그때 내 무의식이 나를 데리고 놀았구나. 그리고 이런 순간이 찾아오면 아주 간단한 방법을 써보세요. 눈을 감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것. 단 3번만 해도 돼요. 숨이 길어질수록 내 안에서 서로 부딪히던 목소리들이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내가 비합리적인 게 아니라 그냥 2개의 논리가 공존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블랑코가 말한 대칭적 논리,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거울을 떠올려 보세요. 거울 속 나는 분명히 나인데 동시에 완전히 다릅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뒤바뀌고 경계가 모호해지죠. 무의식은 그렇게 작동합니다. 한 개인이 집단 전체와 같아지고 부분이 전체로 확장되며 심지어 모순된 2말이 동시에 참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는 연인으로서
부모 같고 친구 같고 보호자 같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무의식은 이런 식으로 경계를 풀어내고 여러 의미를 겹쳐놓습니다. 특히 여성으로 살아갈 때 이런 순간이 자주 있어요. 나는 단지 나 하나인데 때로는 한 집안의 무게, 모든 여성의 감정이 다 내 안에 겹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바라보다가 그 사람이 마치 세상 전부처럼 느껴진 순간 있지 않나요? 그게 바로 무의식의 대칭적 논리가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에요. 이럴 땐 짧은 글쓰기를 해보세요. 오늘 내가 만난 그 사람은 내게 어떤 의미였을까? 한두 줄만 적어도 무의식 속 겹겹이 쌓인 감정들이 조금 정리됩니다. 반대로 의식은 아주 다릅니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모든 걸 구분짓고 나누죠. 덕분에 우리는 계획을 세우고 사회를 운영하고 과학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밤 11시 전에 자자. 하루에 물 2리터씩을 마시자. 이런 생활 규칙도 의식의 논리예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볼까요? 이런 규칙 지킬 때도 있지만 우리 다 깨본 적 있죠? 너무 딱딱하게만 계획만 세우면 오히려 숨막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규칙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작은 습관 하나가 나를 단단하게 잡아주거든요.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잠들기 전에 휴대폰 10분만 꺼두기. 이런 작은 규칙이 의식의 질서를 세워주고 무의식의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게 닻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가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은 내 세상 전부 같아요. 그의 웃음, 말 한마디가 나를 빛나게 하죠.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세상 수십억 인구 중 단 한 사람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은 다르게 말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의식과 무의식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이 교차가 삶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웰리스에서 말하는 마음 챙김은 결국 이 두 논리를 조율하는 연습이에요. 현실의 질서와 무의식의 흐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연습이죠. 잠시 호흡 명상 해볼까요? 들이쉴 때 속으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내쉴 때 나는 지금 충분하다. 의식의 언어와 무의식의 감각이 지금 이 한 호흡 안에서 만납니다. 무의식이 가장 솔직해지는 무대, 바로 꿈이죠. 꿈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얼굴로 나타나고 과거와 미래가 한 장면에 겹쳐집니다. 예를 들어 집을 꾸는 꿈을 꿨다고 해요.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내가 갈망하는 안식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어떤 꿈을 꾸셨나요? 혹시라도 꿈이 흐릿하다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간단히 메모해 보세요. 어제 집을 봤다. 낡았지만 따뜻했다. 이 정도만으로도 충분해요.
조금씩 쌓이면 무의식이 나에게 보내는 편지가 선명해집니다. 예술은 무의식이 옮겨온 장이에요. 한 인물이 온 시대를 대변하고 한 문장이 수많은 감정을 담아내죠. 예를 들어 전통 자수의 모란 문양을 떠올려 보세요. 한 송이는 단순한 꽃이 아니라 부귀와 번영, 여성의 기품을 상징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작품 속에서 나와 닮은 얼굴을 본 적 있나요? 그 순간 작품은 거울이 되어 무의식의 대칭성을 비춰줍니다. 오늘 하루 짧게라도 좋아하는 그림이나 글귀를 떠올려 보세요. 그 몇 분의 감상이 무의식에게 나는 너를 알아보고 있어 라는 신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는 내 몸과 마음을 차분히 치유해 줍니다. 작은 실패가 마치 인생 전체가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 적 있지 않나요? 그건 무의식이 부분을 전체로 확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작은 자기 돌봄이에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손바닥을 따뜻하게 비벼서 눈 위에 살짝 올려보세요. 어두운 온기가 눈을 덮을 때 긴장이 풀리고 무의식이 크게 부풀었던 불안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거 진짜 금방 효과 있어요. 지금 바로 해보셔도 좋아요. 여러분은 오늘 자신을 어떻게 돌보셨나요? 혹은 이 영상을 듣고 난 후 잠시라도 몸을 풀고 마음을 쉬게 해줄 수 있을까요? 블랑코의 이론을 일상에 적용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두 개의 논리 속에서 움직인다. 하나는 현실을 구분하는 눈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시선이다. 이 사실을 알면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흔들렸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또 다른 논리가 움직였던 것뿐이에요. 오늘 밤 작은 의식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잠들기 전에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도 의식과 무의식이 함께 나를 살았다. 나는 두세 개의 나를 모두 인정한다. 짧은 순간이지만 그 말이 무의식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두 세계를 동시에 살아갑니다. 하나는 분명히 나뉘는 의식의 세계. 다른 하나는 겹치고 흐르는 무의식의 세계. 때때로 이 두 세계가 충돌하며 혼란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그 긴장이야말로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웰리스와 자기 돌봄은 결국 이 균형을 연습하는 일이에요. 몸과 마음이 흔들릴 때 그 두 질서 사이에서 다시 중심을 찾는 거죠. 혹시 지금 지쳐 있다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내 안에는 두 개의 질서가 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이에서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을 위해 제가 남기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의 강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다. 그 물결이 흔들리더라도 결국 우리를 삶의 바다로 이끌어준다.
오늘도 제 영상이 여러분 하루에 조금은 고요하고 조금은 따뜻한 쉼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